Fed officials dial back rate forecasts, signal just 124 cut. 연준 관리들은 금리 예측을 낮추고 2024년에 단 한 번의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습니다. 패드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한 차례만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차입 비용을 더 오래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이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벤치마크 연방 기금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이는 7월에 처음 도달한 2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정책 이반자들은 3월에 예상했던 3차례의 인하 대신 올해는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이전에 제시했던 3차례보다 많은 4차례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수요일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초보다 더 유리해졌으며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소폭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차입 비용에 대한 최선의 향후 경로에 대한 개별 당국자들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4명의 정책 이반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7명은 한 차례 인하, 8명은 2차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소폭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며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전 성명에서는 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1분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후 금리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말했지만 이번 변경은 4월과 5월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요일 미리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재개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에 0.2%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리들이 최신 수치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요일의 수치가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중간값 기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한 번 더 인하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차입 비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22가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발언 당시 주식과 채권 등의 수익률이 하락하였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일부 회복하였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연준이 연말까지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베팅하고 있으며 9월에 첫 번째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전망도 발표했는데 3월에 2.6%에서 2.8%로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각각 2.1%와 4%로 유지했습니다. 실업률은 5월에 4%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을 강세로 평가하면서도 점차 냉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팬데믹 직전의 고용시장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약화는 연준의 대응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2.8%로 높여 3월 회의 때 2.6%보다 높였습니다. 3월에 소폭 상승한 데 이은 이번 인상은 정책위 반자들이 더 높은 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를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은 더 높은 차입 비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를 둔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까지 끌어내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가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중립금리, 즉 연준이 경제를 둔화시키지도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경제를 억제하는 데 그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될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파월은 말했습니다. 정책이 제한적이며 우리가 바라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출이 냉각되고 있지만 경제의 일부 측면은 더 높은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5월에 27만 2천 명 증가하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의 모든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9%에서 4%로 상승하여 2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5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차 대조표를 천천히 계속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중앙은행은 재무부 증권 보유량을 전월에 60억 달러에서 최대 250억 달러까지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저 당증권에 대한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되었습니다.